감기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목 통증. 이제는 병원 가기도 지치셨나요? 비염과 입냄새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조차 꺼려지시나요? 저는 지난 3년간 만성 비염과 목 통증으로 10개가 넘는 약을 복용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만 100만 원이 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은 건 바로 이것, 그냥 소금물입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김영수 할아버지는 72세의 만성 비염과 목 통증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금물 가글 후 단 2주 만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콧물 한 번 흘리지 않는 겨울을 보냈습니다. 68세 이정자 할머니는 입냄새 때문에 친구 모임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는데 이 방법으로 자신감을 되찾아 지금은 동네 댄스 동아리 회장까지 맡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 절약하는 방법부터 면역력을 3배 높이는 특별 소금물 비법, 그리고 약 없이도 건강을 되찾는 정확한 타이밍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약국에서 파는 비싼 구강청결제보다 더 효과적이고 부작용은 전혀 없는 이 방법, 단 30초만 투자하면 감기, 비염, 입냄새, 심지어 충치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서는 제가 10년간 연구한 건강 특급 비밀을 공개하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놀라운 혜택을 꼭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72세 김영수입니다. 40년 넘게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은퇴한 교사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바꾼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어요. 3년 전부터 저는 만성 비염과 목 통증으로 정말 고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죠.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넘겼어요. 하지만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아침마다 코가 막히고 목이 아파서 일어나기가 힘들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도 많았죠. 손주 민수가 놀러와도 함께 놀아주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맨날 아파요?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병원과 약국은 제 단골 장소가 되었습니다. 항생제, 소염제, 비염약, 약을 먹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병원비와 약값만 3년간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잠시뿐이었죠. 약을 먹으면 잠깐 나아졌다가 다시 아픈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계속 약을 드셔야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평생 약을 먹으며 살아야 하나 싶었죠. 게다가 비염 때문인지 입냄새도 심해졌어요. 아내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대화할 때 살짝 고개를 돌리는 모습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러던 어느 날 동창회에 갔습니다. 80세인 친구 박종철 씨가 저보다 더 건강해 보이더군요. 예전에는 그 친구가 저보다 훨씬 아파서 모임에도 잘 나오지 못했는데 갑자기 건강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종철 씨, 비결이 뭐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졌어?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박종철 씨가 들려준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소금물 가글이었습니다. 영수 씨, 믿기 힘들겠지만 소금물로 가글하는 거요. 내가 10년 넘게 비염으로 고생했는데 이거 하고 한 달 만에 나았어. 약국에서 사는 비싼 구강청결제보다 훨씬 좋더라고. 솔직히 그 자리에서는 설마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기에 집에 와서 바로 시도해 봤어요. 그날 저녁 인터넷에서 소금물 가글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소금물 가글로 건강이 개선됐다는 글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을 녹여 30초간 가글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이런 간단한 것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한 번, 외출 후 한 번, 자기 전 한 번, 이렇게 하루 3번 꾸준히 했어요.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코가 덜 막힌 것 같았습니다. 우연일까? 싶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코를 풀 필요가 없었습니다. 목도 훨씬 편안했고요. 2주가 지나자 비염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숨을 제대로 쉴 수 있게 된 거예요.
40년 교직 생활을 하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상쾌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뻤던 건 아내가 요즘 냄새가 안 나네요 라고 말했을 때였어요. 입냄새도 확실히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손주 민수가 놀러 왔어요. 평소 같으면 목이 아파서 크게 말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날은 민수와 함께 신나게 놀 수 있었습니다. 공원에 가서 공도 차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어요. 할아버지, 요즘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민수가 말했을 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민수에게 소금물 가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더니 함께 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부터 손주와 함께 아침마다 소금물 가글을 하게 됐어요. 민수는 평소 학교에서 감기에 자주 걸려 고생했는데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후로는 겨울 내내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자랑했다네요. 우리 할아버지가 알려준 비밀 방법이 있어. 라고요. 그런데 소금물 가글에도 제대로 된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대충 했는데 효과를 더 보기 위해서는 정확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해서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효과를 본 소금물 가글의 정확한 방법과 비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금물 가글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 과학적 원리도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그 전에 제 지인인 이정자 씨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정자 씨는 68세로 저보다 더 심각한 입냄새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사회생활을 거의 포기할 정도였죠. 영수 씨, 사실 저는 입냄새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식구들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대화할 때마다 고개를 돌리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치과도 다녀보고 비싼 구강 청결제도 써봤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제가 소금물 가글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이정자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영수 씨, 정말 고마워요. 소금물 가글 덕분에 입냄새가 많이 줄었어요. 요즘은 동네 댄스 동아리에도 가입했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감을 되찾은 것 같아요. 이정자 씨의 사례를 보면서 소금물 가글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께 이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자, 이제 소금물 가글이 왜 이렇게 효과적인지 그 과학적 원리를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이신 박지훈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박지훈입니다. 김영수님과 이정자님의 사례는 실제 임상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소금물 가글이 왜 이런 놀라운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금물은 우리 몸의 체액과 비슷한 농도로 만들었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것을 등장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소금물은 점막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비염, 목감기, 인후염의 경우 염증이 생긴 부위에는 많은 세균이 번식하고 있어요. 소금물은 이런 세균의 세포막을 파괴하거나 환경을 바꿔서 번식을 억제합니다. 특히 소금물은 약한 알칼리성인데 대부분의 유해균은 산성 환경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알칼리 환경에서는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소금물은 점막의 부종을 줄이는 효과도 있어요. 비염이나 인후염으로 부어있는 조직에서 수분을 끌어당겨 부종을 완화시키죠. 그래서 코가 뚫리고 목의 통증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냄새의 경우 대부분 구강 내 세균이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나오는 휘발성 황화물 VSC 때문에 발생합니다. 소금물 가글은 이런 세균의 수를 줄이고 입안의 pH를 알칼리성으로 바꿔 세균 활동을 억제하므로 입냄새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점은 소금물이 충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충치균인 뮤탄스균은 산성 환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소금물의 알칼리성 성분이 이를 억제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소금물 가글의 가장 큰 장점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구강 청결제 대부분은 알코올이나 화학 성분이
들어있어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구강 점막을 자극하거나 건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은 천연 성분이라 이런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있다니요. 그런데 소금물 가글을 잘못하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박지훈 선생님, 소금물 가글의 올바른 방법과 흔한 실수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소금물 가글은 방법이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소금 농도를 잘못 맞추는 것입니다. 너무 짜면 점막을 자극해 오히려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너무 싱거우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적절한 농도는 미지근한 물 250ml 종이컵 1컵 정도에 소금 2.5g 티스푼 반 정도입니다. 이 농도가 우리 몸의 체액과 가장 비슷한 0.9% 식염수 농도에 가깝습니다. 또 다른 실수는 찬물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찬물은 점막을 수축시켜 소금물이 깊숙이 침투하지 못하게 합니다. 반드시 미지근한 물 약 40도에서 사용하세요. 많은 분들이 입안만 헹구듯이 가글 하시는데 이것도 큰 실수입니다. 효과를 보려면 목 깊숙이 아 소리를 내면서 30초 이상 가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후 부위의 세균까지 제거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글 직후 바로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가글 후 30분 정도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소금물의 알칼리 환경이 충분히 유지됩니다. 정말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소금물 가글을 하려면 농도와 방법이 중요하군요. 저도 처음에는 대충 했다가 나중에 제대로 된 방법을 알게 된 후 효과가 훨씬 좋아졌어요. 이제 가글 타이밍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네, 소금물 가글은 언제 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중 4가지 중요한 타이밍이 있어요. 첫째,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밤새 우리 입안에서는 세균이 번식합니다. 침 분비량이 줄어들고 입이 건조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금물 가글을 하면 밤새 증식한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외출 후입니다. 외부에서 활동하면 공기 중에 먼지, 바이러스, 세균 등이 코와 입으로 들어옵니다. 특히 감기가 유행하는 계절이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 후 가글이 더욱 중요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소금물 가글을 하면 외부에서 유입된 유해물질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식사 후 약 30분 뒤입니다. 식사 직후에는 입안이 산성화됩니다. 이때 소금물 가글을 하면 pH를 중성화시켜 충치균이 활동을 억제할 수 있어요. 단, 식사 직후가 아니라 30분 정도 지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자기 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면 중에는 침 분비가 줄어들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자기 전 소금물 가글은 밤새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모두 다 하면 가장 좋겠지만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아침과 자기 전 이렇게 하루 2번은 꼭 하시길 권장합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아침 한 번만 했다가 나중에 아침, 외출 후, 자기 전 이렇게 3번으로 늘렸더니 효과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특히 잠들기 전 가글은 다음 날 아침 입냄새를 확실히 줄여주더군요. 그런데 박 선생님, 칫솔질과 소금물 가글의 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칫솔질은 물리적으로 치아 표면의 음식물 찌꺼기와 플라크를 제거하는 과정이고 소금물 가글은 구강 내 세균을 화학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칫솔질을 먼저 하고 소금물 가글을 나중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칫솔질로 치아 표면의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한 후 소금물 가글을 하면 칫솔이 닿지 않는 목구멍이나 잇몸 틈새까지 소독할 수 있어요. 또한 대부분의 치약은 알칼리성이므로 치약 성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소금물 가글을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조언입니다. 이 방법대로 했더니 제 건강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소금의 종류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어떤 소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첨가물이 없는 천연 소금입니다. 요오드나 다른 첨가물이 포함된 소금보다는 순수한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이 좋습니다. 이런 천연 소금에는 다양한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 항균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 요리용 소금도 충분히 효과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소금의 종류보다 꾸준히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저도 3일째부터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꼈지만 확실한 변화는 2주 정도 지났을 때 느꼈거든요.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해보세요. 그때 여러분도 저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정말 특별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소금물 가글의 효과를 2배, 3배로 높일 수 있는 특별 비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여러 시행착오 끝에 발견한 것들이에요. 박 선생님께서도 과학적으로 효과를 인정해 주셨죠. 박 선생님, 소금물에 첨가할 수 있는 좋은 재료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소금물 자체도 효과적이지만 특정 성분을 소량 첨가하면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3가지 특별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생강즙 소금물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합니다. 특히 목 통증이나 인후염에 효과적이에요. 생강 한 조각 약 1cm 크기로 강판에 가라즙을 내고 이를 소금물에 몇 방울 떨어뜨려 사용하면 됩니다. 생강의 매운 성분이 목 깊숙이 침투해 염증을 빠르게 완화시켜 줍니다. 두 번째는 베이킹소다 소금물입니다. 베이킹소다는 강한 알칼리성 성분으로 소금물의 pH를 더욱 높여줍니다. 이는 충치균과 입냄새의 원인이 되는 세균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소금물에 베이킹소다를 아주 소량만 넣어도 효과가 상당히 증가해요. 특히 입냄새가 심한 분들께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프로폴리스 소금물입니다. 프로폴리스는 벌이 만드는 천연 항생 물질로 항균, 항바이러스, 항염 효과가 뛰어납니다. 액상 프로폴리스 한두 방울을 소금물에 떨어뜨려 사용하면 감기 예방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감기 초기 증상이 있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하면 감기가 더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비법들이네요. 저는 특히 생강즙 소금물을 자주 사용하는데 목이 아플 때 정말 효과가 좋더라고요. 베이킹소다 소금물은 이정자 씨가 특히 좋아하셨어요. 입냄새가 훨씬 더 빨리 개선됐다고 하셨거든요. 물론 이런 첨가물을 넣을 때는 용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요. 박 선생님, 이런 첨가물 사용 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중요한 지적입니다. 첨가물은 반드시 소량만 사용해야 합니다. 생강즙은 2~3방울, 베이킹소다는 아주 작은 양 8분의 1티스푼 이하, 프로폴리스도 한두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처음 시도할 때는 더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것이 좋아요. 또한 이런 첨가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사용 후 불편함이나 자극을 느끼면 즉시 중단하고 일반 소금물만 사용하세요. 기본적으로 소금물 가글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이니 첨가물은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일반 소금물로만 시작했다가 나중에 조금씩 다른 재료를 시도해 봤어요. 제 손주 민수는 생강 맛이 너무 맵다고 해서 그냥 소금물만 사용합니다. 그래도 효과는 충분히 좋더라고요. 소금물 가글로 건강이 좋아진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박상철 씨는 만성기관지염으로 20년 넘게 고생하셨어요. 항상 가래가 끓는 소리가 났고 말씀하실 때도 숨이 차 보였죠. 제가 소금물 가글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방법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 라며 의심하셨어요.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 다시 만났을 때 놀랍게도 목소리가 훨씬 맑아지고 기침도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영수 씨 정말 고맙소. 이 나이에 이런 변화가 있을 줄 몰랐어요. 요즘은 손자들이 전화해도 목소리가 변했다고 할 정도라오. 특히 프로폴리스 소금물은 정말 효과가 좋더군요.
박상철 씨는 프로폴리스 소금물을 특히 좋아하셨는데 벌꿀 농장을 하는 친척에게서 프로폴리스를 받아 사용하셨다고 해요. 이처럼 소금물 가글은 여러 가지 건강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 도와주시겠어요? 네, 소금물 가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은 소금물 가글이 정말 감기를 예방할 수 있나요? 입니다. 답변은 예입니다. 소금물 가글은 인후 부위의 바이러스와 세균을 제거하기 때문에 감기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다만 100% 예방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고혈압 환자도 소금물 가글을 해도 될까요? 입니다. 소금물 가글은 삼키지 않고 뱉는 것이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글 후에는 입을 한 번 더 헹궈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도 소금물 가글을 해도 될까요? 만 6세 이상 아이들은 가글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안전합니다. 다만 소금 농도를 약간 낮추는 것이 좋고 물 250ml에 소금 1.5에서 2g 정도, 처음에는 보자이 지도하에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시중에 파는 구강청 결제와 비교해서 어떤가요? 시중 구강청 결제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지만 알코올이나 화학 성분이 들어있어 장기적으로는 구강 건조나 미생물 균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소금물은 효과가 즉각적이진 않지만 장기간 사용해도 부작용이 거의 없고 비용도 경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에 몇 번까지 해도 괜찮을까요? 하루 4회 아침, 외출 후, 식사 후, 자기 전까지는 안전합니다. 그 이상 하면 오히려 구강 내 유익균까지 제거될 수 있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정말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바로는 처음 소금물 가글을 시작했을 때 약간 어색했어요. 특히 목 깊숙이 가글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하지만 조금만 연습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에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소금물 가글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이틀 한다고 극적인 효과를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큰 변화를 느끼게 될 거예요. 저는 이제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지 2년이 됐는데 그동안 단 한 번도 심한 감기에 걸린 적이 없어요. 예전에는 1년에 서너 번은 감기약을 먹어야 했는데 말이죠. 손주 민수도 학교에서 감기가 유행할 때도 건강하게 잘 지냈고요. 건강은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소금물 가글처럼 작지만 꾸준한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이 여러분의 건강에 작은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소금물 가글 한번 직접 시도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 궁금합니다. 이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유익한 정보를 전할 수 있게 돕는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건강 비법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